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의 종교 관련 교육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게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 계속하시고요.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400명대. 물론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의 한 종교 관련 교육 시설 때문일 겁니다. 일단 현 그 상황이 이게 굉장히 그 큰 어떤 위기다라고 인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백순영 교수께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이런 돌발적인 집단 대규모 발생은 사실 항상 예기되어 왔던 일이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초기 대응이 굉장히 늦었다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죠. 예. 상당히 오랜 기간 누적되었던 것이 양성률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좀 퍼질 가능성은 있지만 뭐 실제 실천지만큼 그렇게 퍼질 것 같지는 않지만 BTJ 정도의 폭발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한 주 동안의 지역 발생 전체로 보면은 일평균 370명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 추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 발생이 줄어들었냐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 서울 수도권에서의 환자 발생이 4명 중에 1명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무증상 감염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집단 발생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조용한 전파에 의해서 이런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시설에 전파가 되게 되면은 또 초기 대응이 늦어지게 되면은 대규모 발생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바이러스들이 과연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는가? 아직은 그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직은 겨울철이고 또 이런 변이 바이러스 또 우리가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합치고 나면은 지금 우리 상황이 이게 지금 안심할 상황인가? 우리가 이렇게 활동량을 좀 늘려야 될 상황인가 하는 것이 우려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 환자 수만 지금 보고서 좀 활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시점입니다. 그 대전의 IEM 국제학교 여기 사례만 떼놓고 보면 앞서서 그 백 교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양성률이 그러니까 그 한 80% 이상으로 지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확진돼가지고 이제 그 규모가 확인된 셈인데 그렇다면 몰랐을 때는 이분들이 어쨌든 활동을 다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전 지역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뭐 무증상으로 퍼져 있든지 간에 이미 좀 퍼져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이 특성이 기숙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에서의 활동이 제한적이었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종사자들, 교사들 같은 경우는 다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장기간에 걸쳐서 지역사회에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양성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다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이 앞으로 또 양성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나마도 지금이라도 발견한 것이 다행이고 이것이 더 커졌다면 굉장히 이 통제도 어려웠을 텐데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 IM 국제학교 지금 159명 중에서 127명이나 확진이 된 게 일단 기숙학교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많이 걸렸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감염이 좀 전파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입학 설명회라든지 이 단체에서 진행하는 이제 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뭐 지역 사회에 교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가 뭐 기숙형 학교라고는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주말에는 뭐 집에도 갔다 오고 뭐 하는데 이 집이라는 데가 또 이분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제 원래 살고 있는 집이 대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이제 왔다 갔다 할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보면은 또 이 대전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지금 뭐 어떤 교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 여전히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 연관된 다른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 단체가 이 해당 선교회에서 뭐 나온 사람 또는 이 선교회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세운 다른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유사한 이런 어떤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런 시설들과 서로 간에 이제 좀 접촉이 있거나 좀 예. 이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또 새로운 어떤 감염원으로 번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단 이런 형태의 지금 기숙형 비인가 시설이라고 하는 이 종교 학교 선교인을 양성한다고 하는 예.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라든가 이렇게 좀 긴급 방역 실태 점검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사실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셨겠습니다만 이름은 IEM 국제학교입니다. 지금 평론가께서도 언급을 다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성격 규정을 뭐 명확하게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학교, 뭐 국제학교, 종교 관련 시설, 교육 시설 이거 어떤 시설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나 이런 거는 BTJ 열방센터랑 비슷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 선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이제 교육을 하겠다라는 건데 정규적인 어떤 학교 수업이나 이런 데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어떤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이제 마련을 해서 여기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름이 이제 학교인 것이지 실제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가되어 있는 시설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시설로 지금 뭐 인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방역 당국이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어떤 종교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거나 방역 대책을 이제 실시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이 관리 대상에는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숙 형태의 이런 시설을 마련해왔기 때문에 예.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입학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따로 이제 생활을 하게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이제 입학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숙사에서 한 방에 많게는 뭐 20명씩 이제 생활을 하는 어떤 현실이라고 하고 예,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뭐 정기적인 환기가 된다든지 이런 방역 대책을 면밀하게 또 강구하지 않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된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전형적인 산밀 환경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격과 그리고 이런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시설의 특징 그리고 내부에서의 활동의 특징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평가도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뉴스 중 하나가 반려동물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반려동물들이 감염된 사례들이 조금씩 있긴 했습니다만 국내에선 처음으로 보고가 된 거거든요. 예, 반려견, 반려묘 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발표는 되고 보고가 되고 이것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었지만 아직까지 사실은 이 반려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전염된 이런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다만 다른 경우가 있었죠. 덴마크에서 밍크가 집단 발생했을 때 사실은 밍크는 굉장히 전염력이 강했고 그 안에서 전염된 바이러스들이 개나 고양이한테까지 주변에 감염이 되었고 예. 여기서 나온 변이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덴마크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크러스트 5라고 명명이 됐었고 예. 이것이 사람한테도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깊었거든요. 이게 네네네. 작년 11월 달에 얘기였었는데 예. 실제로 이 변이 바이러스는 그다지 전파력이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다 없어져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밍크 바이러스라고 그때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상황은 밍크에서부터 사람한테 온 것은 분명하다. 예. 이렇게까지 알려는 졌지만 사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동물에서 온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 밍크는 감염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예. 한려 중국의 바이러스 학자는 천상갑이 중간 숙주라고 생각했었는데 박쥐에서 혹시 밍크로 해서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냐 하는 말까지 할 정도였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동물 안에서 증식이 활발하고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사람한테까지도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예. 반려동물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더라도 예. 사람한테까지 옮겨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으로는 보이지만 예. 그래도 혹시 모를 감염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방역 당국도 이거에 대한 관리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 코로나19 증상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보이는 증상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서 보이는 그런 증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가 저 자세히 보시면 경증입니다. 예. 또 하나는 저 반려동물한테 마스크를 쓰일 수 있냐 하면 또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오히려 반려동물인 경우 마스크 쓰는 게 건강에 더 해롭다고 그러니까 예. 결국은 격리를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것이죠. 케이지에 넣거나 또는 주인하고 같이 있을 경우 주인이 확진자일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예.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격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 그 격리하는 기준 같은 것들을 지금 마련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생겼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국내에서 이제 첫 사례로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뭐 대표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이 친구들은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검사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PCR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검체를 가지고서 예. PCR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코에다 넣는 코에다 거예요? 넣어갖고서 할 수도 있고, 예.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검체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물한테 감염은 되었지만 사실 그 감염력이 그다지 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서부터 사람한테 오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실제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예, 예. 일단 주변의 환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에 있어서도 바이러스는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것이 감염력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마스크 쓰고 손도 잘 씻어야 되고 하는 것은 이 방역, 우리의 위생 규칙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사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사람이 지키는 방역 수칙을 동물에게도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건데 마스크는 뭐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털로 인한 감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실 때 손 소독제를 털에 바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 털 안에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마찬가지로 이 반려동물을 뭐 살균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예. 결국은 반려동물도 호흡기 안에서 감염이 되는 것이고 호흡기로 막 짖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 나오는 비말 같은 것들이 감염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감염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밍크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에 있어서의 감염은 그다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예. 하지만 감염력이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애매한 정도의 대답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저 엄지민 앵커가 지금 질문을 잠깐 나왔습니다만 혹시나 뭐 걱정되시는 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그 손세정제를 저기 반려동물 얼굴이나 이런 데 막 바르거나 털에 바르는 일은 뭐 지금 당장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기 손을 잘 예, 씻고 뭐 증상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좀 거리두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근데 반려동물 거리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확진자가 있으면은 걸리는 것이고 걸렸으면은 자기도 좀 감염된 상황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옮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방역 수칙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여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설 연휴 방역 대책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포함된 내용은 결국엔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 내용입니다. 뭐 이제 주소가 다른 뭐 등본상 주소가 다른 가족끼리 만나서 차례 한번 못 지내는 것이 과연 설명제로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도 고민이 깊을 텐데요. 백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2.5단계 하는 것은 이번 달 말까지 하는 것이고 설 연휴는 그보다 한 2주 정도, 열흘 정도 뒤에 설 연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2.5단계하고 수도권의 2.5단계하고 또 전국적으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사실 지금 2단계로 내릴 만한 기준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예. 기준에서도 제일 위죠. 300명대 후반인데 이번 달 말까지 간다고 그래도 이것이 뭐 많이 더 줄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결국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이건 국민들의 수용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지킨다면은 사실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아니더라도 민주적인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그럼 2.5단계를 2단계로 과연 내릴 수 있느냐? 9시라는 기준 뭐 이런 인원 제한 같은 것들을 풀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아마 설 연휴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네. 방역 당국도 고심은 굉장히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숫자 자체를 보면은 370명이라는 이 숫자이면서 위중증 환자가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고 병상의 확보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방역 수칙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5단계가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아마 만들어야 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예. 당장 급한 것은 이번 설 연휴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적어도 설 연휴까지는 좀 이 방역 통제를 어느 정도
강력하게 하고 예. 그것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수용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전 국민들이 지금 카페나 식당 뭐 갈 수는 있지만 9시 이후라는 것들이 너무 불편하고 인원 제한이라는 것들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완화는 이 환자 수의 감소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많은 완화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당국에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일 것 같은데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이 설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게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고 그다음에 거리두기 완화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기준 자체는 뭐 좀 완화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거리두기 완화하거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자연스럽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바죠. 네. 그렇다면 지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자체가 지금의 이제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것을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핵심적인 어떤 요인이었다라고 할 때 이것을 풀면 다시 뭐 1,000명대까지 갈 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염려가 될 경우에는 결국 이것을 뭐 풀기 어려울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예.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두기라고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조치상의 규제들을 풀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예상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설 연휴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어떤 방역 대책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족들이 뭐 모이고 이런 것까지 뭐 제한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뭐 추모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운영을 좀 제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좀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특별한 이제 방역 대책을 이제 좀 제기를 해서 비대면으로만 면회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부가해서 또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뭐 일각에서 지난번 추석 때처럼 고속도로 통행을 좀 유료화하는 그 상황을 좀 이어가는 것도 예.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가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이제 효과가 좀 풀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를 이걸 좀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변화를 또 줄지 뭐 무제 지금 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예외로 설정하는 어떤 모임이나 뭐 공간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대책 변화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당국의 또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책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역 그렇죠. 당국 또 이 정부 당국에서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예. 결국은 지속적인 방역 통제를 위해서는 계속 강하게만 갈 수는 없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가 규칙은 정하되 그것을 더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성이 있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완화하는 결정을 했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국도 상당히 심각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네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감당하다면은 의료 체제가 감당하고 방역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완화는 계속 해나가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고요. 예. 만약에 그것이 안 되겠다고 싶을 때에는 바로 강력한 통제로 들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 항상 완화는 좀 늦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서히 완화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백신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단 다음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를 도입할 예정인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유럽에서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신 접종에도 좀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물량 수급이 굉장히 어렵죠. 특히 예.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인 경우에는 물량 자체가 생산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파이자 백신을 5명 접종하는 게 한 바이알에 한 병에 들어 있는데 예. 이것을 6명한테 넣을 수 있는 분량은 되는 것이거든요. 주사기만 좀 완전히 효과적인 주사기, 즉 잔량이 남지 않는 주사기를 사용한다면은 6명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 20% 정도 증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우리가 처음에 예상하기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생산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인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아마 지난번에 화재가 그게 전혀 물량에 관계 없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물량이
딸리게 되는 상황인데 예, 예. 우리나라는 또 좀 다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CMO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분량이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1,000만 명분, 즉 2천만 도즈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에 보급되는 것은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입니다만은 예. 과연 과연 2천만 도즈가 언제까지 공급이 완료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물량 공급 수급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8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에 백신 접종 계획을 이제 정부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가짜 뉴스.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도 정세균 총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엄중 대응을 경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일단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신뢰가 부족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는 이제 체감은 되지 않습니다. 뭐 예. 외국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막 선언을 하고 그것을 이제 모여서 집단적인 시위를 표출하고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다만 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백신 음모론들이 지금 국내의 이제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메신저 이런 거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정부의 어떤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불신하는 그런 계층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메시지를 좀 공유하는 사례들이 많고 그리고 BTJ 열방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봤듯이 또 종교와 관련된 맥락에서 이 백신과 관련된 우려를 과장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례들도 또 있거든요, 분명히. 예. 이런 사례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음모론들이 백신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경우에 백신 접종의 효과를 또 반감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당국에서는 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일단 인터넷에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든지 어디에 게시가 되게 되면 일단 이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될 때 이제 좀 방통심의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제 삭제나 차단을 한다 이런 조치들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따로 이제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보도를 좀 사실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도 병행을 한다 이런 계획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등교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일단 아이들의 교육 격차도 커지고 있고 또 학부모들의 그 돌봄 관련해서 부담도 커진 상황인데요. 앞서 WHO에서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은경 청장의 관련 논문으로 미뤄봤을 때 등교를 이제 조금씩은 해도 괜찮은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새 학기에는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3월 달부터 아이들이 학교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등입니다. 예. 아이들을 학교에 그냥 등교를 시키자니 거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다고 계속 이제 집에서 이렇게 좀 돌봄을 병행하면서 교육을 시키자니 이제 말씀하신 교육 양극화의 문제나 그리고 돌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딜레마인데 지금 이제 정은경 청장의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이는 바는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 가운데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가 이제 극히 일부고 그렇기 때문에 등교를 해도 이제 좀 무방하다라는 취지의 그런 결론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등교 관련돼서는 이 대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방역 당국이 좀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되는데 예. 다만 이런 논문이나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볼 때 이 저연령층,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제 해당하는 이런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지만 중고생이라든지 이렇게 좀 연령대가 높아지면은 또 이제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대면 수업을 이제 좀 재개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부터 좀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논문이 나왔던 당시를 보니까 5월에서 7월 정도였는데 그때는 확진자 수가 지금이랑 다르게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때 진행됐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게 괜찮은가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많이 다르죠. 예. 네. 그때는 또 여름철이었었고요. 예. 그 숫자 자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에 있어서의 전파라는 것은 학생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은 조용한 전파이고 그 학교 안에서의 이것이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이 되고 넓게 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모니터링해내기는 어려운데 예. 결과적으로는 가족 내의 감염으로 늘어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위중증 환자가 나오는 것이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한테 감염이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전 사회적으로 퍼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양성자가 얼마나 나왔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저변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넓게 퍼질 수 있냐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예.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환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 있어서는 사실 학교 내에서의 전파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학교라는 것이 결국은 좁은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난 가을 이후에는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학교도 통제를 했지만 그 이전의 결과만 갖고서 이럴 것이다 하고서 많이 풀어주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위험도를 측정을 하면서 또 학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검체라든지 학생들의 진단검사라든지 같이 병행하면서 위험도를 낮춰가면서 학교를 개학하는 것들, 즉 학생들이 학교를 가능 등교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